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씨 사건이 전원 재판부로 넘어간 것은 명태균 관련 부분이 유죄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의식한 신중한 판결로 보여지고 오 시장의 항소심 전략은 수정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오 시장의 유죄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등 사건 대법원 상고심이 선고 하루 전 정격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재판이 부적당하거나 종전 판례 해석의 변경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관련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짜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와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런 판결을 반영해달라면서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수용해 선고기일을 7월 16일에서 7월 24일로 한 차례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전원합의체 회부와 함께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신분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은 김건희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에 의해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고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되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떤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행을 실현하는 의사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형범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서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윤석열과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범죄를 시행하였다면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순차적 묵시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제공 의사에 대하여 이를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의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 행위를 직접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여론조사 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특별검사는 강경경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를 기초로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440만원,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400만원을 전제해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세산 이익은 회당 220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직계표는 피고인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여 선고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 실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경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계표의 여론조사 비용을 회당 440만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저 금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 명태균이 P&R 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 금액을 좀 많이 쳐서 받아오면 지불하라고 하여 마진을 더하여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그 기재 금액을 객관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중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실시한 P&R 대표 서명호는 2024년 11월 4일 피고인 명태균과 통화를 하면서 위 공표용 여론조사 실시 비용에 관하여 약간씩 다른데 부가세 별도로 200에서 220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고 미향욱 연구소의 법인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미향욱 연구소는 P&R 명의 계좌로 2021년 8월 7일 220만원, 9월 4일 242만원, 9월 10일 242만원, 9월 23일 24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강혜경은 위 송금액은 모두 여론조사 비용으로 P&R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서명호는 수사기관에서 P&R의 여론조사 비용은 대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은 1000명의 표변이 있는데 많이 받을 때는 240만원, 적게 받을 때는 200만원 정도 받을 때가 있었다. 강혜경이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서 앞으로 의뢰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가격을 좀 낮게 달라고 하여 그 정도 금액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P&R이 뉴데일리 단독 의뢰로 실시한 공표형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P&R은 1회당 220만원씩 단가를 책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관련 비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직계표는 회당 400만원으로 기재해 있으나 재산상 이익은 표본 500개당 40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직계표는 비용 청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고 기재된 금액은 부풀려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9월 29일 강혜경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진행된 자체 여론조사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물었고 강혜경은 4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하였으며 2022년 9월 29일자 자체 여론조사의 표본수는 5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이 법정에서 1000개 정도의 샘플을 얻기 위해서 전화비로 생각을 한다면 문항수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7, 80만원 정도인데 표변이 5000개로 늘어난다고 하면 곱하기 5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준석도 수사기관에서 전국 단위 1000개 샘플이면 원가가 70에서 80만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비춰보면 포변수가 약 500개인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4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이 원가로 보이긴 하지만 통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자체 조사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금액을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얻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부터 기부받은 여론조사 14회의 비용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2,792만 7,200원입니다. 다만 추진과 관련해서는 수인이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인해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기속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검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 입장입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그 이익이 실제로 기속되었는 바 각자에게 기속된 구체적인 이익의 액수를 개별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균등하게 추징하기로 합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그 절반인 1,396만 3,600원입니다. 네, 무죄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중 피고인 윤석열, 김건희가 전달받지 못한 나머지 44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제공받은 여론조사 14회에 관해서 특별검사가 산정한 가액 중에 2,792만 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자의 관계에 있거나 단일제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합니다. 네,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피고인들에 대해 공통된 양형 이유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정치자금 조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권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정치자금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부당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금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기초로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그 당시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운동 전략 및 정책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공표됨으로써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위상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여론조사 기관이 그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이 엄성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뒤흔들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활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14회에 걸쳐 2,792만 7,200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명태균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표용 여론조사 4건 중 3건은 피고인 명태균이 표본값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더 높거나 다른 후보와의 차이를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왜곡되어 있었고 공표용 여론조사 중 일부는 설문 내용이나 표본 추출 방식이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위 여론조사 수수행위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나오는 등 피고인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치열하게 각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의도적으로 도출된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 공표되거나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있어서 선거 판세에 대한 유권자들 혹은 당내 정치인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영향과 파급력에 있어 위험성과 책임이 크고 중대합니다. 다음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양형 이유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7년간 공직에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전부터 피고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을 기부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그 이외에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사후에 피고인 명태균이 부탁하는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장제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한 발생한 효과,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입법정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메시지 또는 캐치콜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명태균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나지 않으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논의하거나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여론조사는 정시 시작할 때부터 안정적으로 당선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배치된 내용이고 이 법원과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대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처음부터 여론조사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그 잘못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등 정치자금법 제57조에 형벌로 인한 부수효과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양형의 실질적인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그 밖에 다른 양요소를 다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명태균에 대한 양형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여론조사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현실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명태균은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정치적 이해와 결탁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운 후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14회에 거쳐서 여론조사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일부는 표본 추출 방식이나 설문 내용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표본값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높은 값으로 나오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게 된 경위나 그 기간, 액수,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태균의 범행은 정치자금에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린 행위인 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명태균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명태균에게는 2건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별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항소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 또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후 부분에 무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피고인 명태균에 대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고까지 중계를 마쳤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위한 신문 절차는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계를 중단합니다.